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공인에서 중개사법을 맡고 있는 노기범입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치르신 33회 올해죠. 2022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험 날짜는 10월 29일이었고요.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보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아직 시험을 안 보셨는데 요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난 내년에 준비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보셨든 안 보셨든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범위들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너무 길죠. 그래서 보통 그냥 중개사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2차 과목에 해당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차의 1교시의 공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3회 시험에서는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체감을 하셨을 거고, 어떤 과목들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특히 세법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세법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려웠습니까? 공법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세법과 공법이 중요한 겁니까? 물론 중요하죠.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까먹는 점수를 누가 커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중개사법에서 잘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 중개사법 총평을 제가 좀 하자면요, 다행히도 이번 시험은 조금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개사법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좀 아쉽네요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뭐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개사 법령에 관한 부분이 24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신고에 관한 게 9문제 나왔고, 그 다음 실무 관련된 부분이 나머지 6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 중개사법에 관한 내용들, 법령 관련 내용들이 30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에 신고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보다도 더 문제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해설을 할 때 하나하나 보기를 다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정답과 관련된 혹은 틀린 부분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시면 우리 용어에 관련된 건 거의 출제가 한 문제씩은 된단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진행할 수 있었다. 쭉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4번 보도록 할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당연히 이 법인에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봐야 되겠죠. 왜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썼을까요? 저와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34회 대비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좀 과정이나 그 하나하나의 체크도 약간 저랑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틀린 거 옳은 거든 간에 일단은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 대해서 우리 옳다 틀리다의 개념을 옆에다가 표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옆에다가 표시하고 틀린 거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정답에는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랑 좀 약속을 하고 진행하면 헷갈리는 게 적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박스형 문제 있죠. 약간 수능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박스형 문제 한 19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그런 박스 안에서는 해당되는 것들은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걸로 그렇게 저와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문제 보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1번 문제 사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박스형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의 중개대상물, 제가 용어 설명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머릿속에 금방 생각나는 토건, 입광, 공 이것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역 같은 경우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호수가 특정됐단 말이에요. 아, 저기가 우리 집이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분양 계약 체결이 된 경우에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의 중개 대상 물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대상 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동그라미. 그 다음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갖춰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하지만 이건 민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우리 토, 건 당연히 뭐에 해당되는 거? 우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청약 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약 통장은 거래 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에 해당되는 디귿은 이렇게 X를 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 보시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중요한 건 뭡니까? 대토권 말하는 거죠. 대토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증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기역과 니은만 안고 있는 1번으로 가시는 거 이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1, 2번 아직까지 좀 수월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우리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걸 우리 만약 이렇게 탄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탄생부터 쭉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 먼저 자격 취득에 관한 거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를 뭐 해야 되겠어요? 중개업 잘하도록 육성시켜야 되겠죠. 근데 육성만 하면 뭐합니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에 관한 부분도 역시 심의사항에 해당되고요. 우리 중개보수, 중개행위를 하다 보면 또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휘말려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 책임 보장과 관련된 우리가 자격증을 땄을 때부터 육성과 중개보수 그리고 책임 보장까지 심의사항에 넣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정책심의위원회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거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해당되는 거 정답 고민 없이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고요. 4번은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사실 틀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끝에다가 동그라미 X를 쳐서 맨 마지막에 저기 번호에 표시할 때는 틀린 거면 X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1번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 1부터 2개월 이내 아니죠. 2개월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는 1개월이 되는 겁니다. 1개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번은 X가 되겠죠. 잠깐만요. X인데 틀린 거니까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해야 어디에다가 시간 쏟는 거예요? 공법에다가 시간을 쏟는 겁니다. 제가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우리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죠? 근데 이건 결격 사유가 있는 걸 모두 고르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됐으면 우리 3년이잖아요. 3년이기 때문에 2년이면 아직은 결격 사유가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 우리 300만 원에다가 3년이란 말이에요. 300만 원에 3년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X 쳐주시고요. 디귿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인데요. 당연히
사원이 결격 사유라면 법인이 결격 사유인 건 맞는데 여기에 사원이 그냥 사원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영진에 해당된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좀 확실한 문제인데 그 말이 없는데 뭐 그냥 무한 책임 사원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기억과 디귿을 가지고 있는 3번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 1번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죠. 소공이 어떻게 이 개설 등록을 하겠습니까? 이건 개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중개업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제공 업무와 같은 건 이건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4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가 아니죠. 등록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뭘 하는 거? 신고를 하는 건데 신고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하는 거. 따라서 3번도 X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건 그냥 보는 순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떴다방 같은 거 그거 당연히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5번밖에 없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7번 보시면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근데 재밌는 건 우리 2년 이하의 징역과 여기 100분의 30, 즉 3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그렇죠.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사이에 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빠르게 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다?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요 정도만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의 차이점, 공통점 이거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계시죠? 근데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해놓고서 여기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서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일반 중개 계약이 아니라 전속 중개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1번 틀리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 아래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해야 하는 정보 공개 의무는 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도 일반이 아니라 뭐에만 해당되는 건? 이것도 역시 전속 중개 계약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1, 2번을 훅훅 날려버리고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면 업무 못 봅니다. 뭐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도 역시 전속 중개에만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1, 2, 3번 다 X니까 우리는 4번, 5번까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속 중개 계약서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 맞죠?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 되겠습니다. 보시면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 계약서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건 우리 5번 사항에 기재하는 걸로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개 보수에 관한 부분이 과다 수령했을 때는 그때는 차액을 뱉어낸다라는 부분은 5번에 공통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을 몇 번으로 5번은 이렇게 동그라미 정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보시면 확인 설명서 중에서 2번 서식이죠. 바로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이런 거 막 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 한 다음에 또 뭐가 비가 이렇게 연결돼서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에 관한 유무사항을 적을
곳이 아예 없습니다. 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 1번 서식 주거용과 그리고 3번 서식 토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3번은 당연히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죠. 아닌 것 이렇게 X 치시고 아닌 거 3번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는 거죠. 보시면 여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이 요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2022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일단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무효가 되는 건 맞거든요. 따라서 니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약의 경우,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특약에 대해서도 역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 모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니은 디귿을 포함하고 있는 4번 이렇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 숫자에 관련된 문제 있죠. 숫자에 관련된 문제 전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먼저 공제금 손해배상을 한 때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보름 15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장 변경의 경우 인장, 인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장 우리 인주에 찍잖아요. 일주일 따라서 7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의 경우는요. 이전한 날부터는 이전 이렇게 보시고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10일 이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0일. 그러면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열하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기역, 디귿, 니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순서가 되겠고요. 넘어가서 1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2번 보시면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기 일단 1번 보시면 옳은 거 물어보는 거고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1번은 당연히 X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말도 다 말이 어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X, 2번 가볼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교부 일자 이건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이렇게 XO가 확실히 갈렸으면요. 다시 한번 확인, 옳은 거 2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말하는 거죠. 이중계약서에 해당되는 건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업무정지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 3번도 X를 쳐주시고 우리 4번, 5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4번, 5번의 경우 당연히 소속 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데 왜 개공이 서명 날인을 안 하겠습니까? 의무가 없다가 아니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몇 년간 보존을 할 필요 자체가 없죠. 아예 전자계약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보존 의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보존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번도 X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개설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와 관련된 부분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취소 사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사망 해산에 관한 부분도 역시 해당됩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이중중개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 이중 등록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이중 등록 역시 여러분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하는 쉽게 말하면 절등취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절등취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그 다음 4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 임시니까 임등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임등취 혹은
상대적 등록 취소 상등취라고 외워도 상관없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임자가 똑같으니까 같이 외우기 좋잖아요. 따라서 여기 4번 같은 경우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이건 절등취가 아니라 상등취, 임등취에 해당되는 부분.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은 가볍게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에 2+1이란 말이에요. 2에다가 거기에 한 번이 더 더해지면 절등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다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방법 당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1년, 이게 중요합니다. 1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 다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여기 디귿 보시면요.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맞죠? 거짓 정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지정 취소 플러스 1-1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 취소 플러스 1-1이니까 당연히 지정 취소에는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에 여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죠.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이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 거기에 플러스 500 과태료까지 500만 원 과태료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두 다 해당되는 거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5번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네,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3-3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여기 1번도 당연히 3-3, 그 다음에 3번, 4번, 5번도 모두 3-3에 해당됩니다. 근데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금지 행위의 경우는 1-1 아닙니까? 따라서 요거 정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처분 관련된 거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런 건 딱 보자마자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제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여기 1번에 회계는 당연히 구분하여 별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비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공제규정사항에서 책임 준비금의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분의 20이 아니라 1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번이 X니까 이렇게 OX 갈리는 순간 틀린 거 2번 이렇게 가시면 빠르게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셔도 돼요. 네, 17번 중개 보수 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과실이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소정의 보수를 수고했으니까 챙겨드릴게요.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X 쳐주시고 2번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원래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시험 문제에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얘가 X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타이핑을 잘못 쳐가지고 잘못 친 부분은 여러분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번 보시면 여기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보시면 원래 우리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르는 거고 약정이 없을 시에는 언제입니까? 대금 지급 완료, 즉 잔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4번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5번 보시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중개에 대한 보수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는 시도 조례가 아니죠. 주택이 시도 조례인 거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5번 이렇게 X 쳐주시면 하나 맞는 거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네, 1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련된 부분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 중에서 한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년간 재등록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이죠.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이렇게 숫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폐업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초과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승계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반 행위를 이유로 여기 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10개월이 된 때에 재등록을 한 거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게 12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승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디귿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에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 지난 이후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연히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만 제외시키고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9번 보시면 여기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 이런 오타를 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보시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이건 개설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른 가설 건축물, 여기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죠. 가설 건축물은 제외가 되는 거 여기 당연히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요. 전세여도 상관없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당연히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까지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디귿을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기억과 리음만 가지고 있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포상금. 여러분,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개사법에서 해당되는 포상금도 있고 그리고 신고법에 따른 포상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업 같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이건 금지 행위는 맞습니다. 금지 행위는 맞지만 이게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금지 행위는 맞지만 포상금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기억은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양도에 관련된 부분, 이건 당연히 뭐에 해당되는 거? 이건 신고의 대상,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디귿 보시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언행으로 이 거짓 행위에 대한 것도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거이긴 하지만 무엇은 아니다? 포상금의 대상, 고발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디귿도 이렇게 X 쳐주시면 니은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21번 보시면 자격 취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1번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자격 취소 부분이 아니죠.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절등취에 해당되는 겁니다. 절등취. 절대적인 등록 취소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네요. 그러면 1번 틀린 거니까 바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여기 아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되면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5일 이내에 보시면 통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5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 이 5일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열어야 한다. 취라고 하는 것과 청이라고 하는 말 다 치읓이 들어가 있어서 연결짓기 좋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취득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60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지역의 경우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얼마로 외우고 계십니까? 150으로 외우고 계시고 녹지지역은 넓잖아요. 그래서 200 이렇게 아마 외우고 계실 텐데 응용이나 뭔가 꽈서 낸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가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거, 여기 23번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타사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두 공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모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거래 신고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여기 좀 뜬금없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가 들어갔을까 하면서 얘를 지우시는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운명에 맡겨야죠. 여기 디귿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건 2번과 3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2번과 3번에서 기억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 체계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닐까?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하나 틀려도 여러분 합격에는 지장이 없게끔 공부를 충분히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24번 보도록 할게요. 24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된 부분인데요. 외국인에 관한 문제가 33회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군사, 문화, 야생 생태에 관한 부분들은 이건 어느 부분입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유효할 리가 없겠죠. 그 다음 여기 2번 보시면 건물의 신축의 경우라면 이건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6개월 내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죠. 신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라고 말하고 있는 2번도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여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 그런데 문화인데 여기 토지 거래 허가와 토지 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모두 받는 건 아니죠. 이건 상호 의제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모두 틀렸네요. 그러면 4번, 5번 중에 하나가 맞는 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국적이 변경된 경우는요,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허가가 아닙니다. 이것도 허가가 아닌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5번 보시면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받고 신고 관청, 이걸 허가라고 한 다음에 신고 관청이라고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신고 관청이 즉 여기서는 허가 관청과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우리 허가 관련된 사항은 15일 이내에 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5번은 멀쩡한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분은 요건 여러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딱 보면은 이행기간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외우고 계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거죠. 따라서 10하고 3 그대로 써놓은 2번을 골라주시면 빠르게 정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러분 여기 공매 말하는 거거든요. 2번, 1번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말하는 건데, 그 공매를 하는 경우에 선매자로 지정하여 토지 협의 매수 가능하죠. 따라서 1번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시도지사나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이것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맞죠? 1개월 이내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있겠네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5일입니다. 5일.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사실 다른 보기 잘 몰라도 내가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 4번에 X 치시고 뭐 당연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이런 것들 제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취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5번 동그라미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7번이고요. 아까 제가 외국인에 관한 두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외국인 등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보면 외국인 얘기 같아요. 국제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인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외국인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2번도 당연히 니은도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게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한번 물음표를 쳐볼게요. 비정부 간 국제기구니까 이것도 외국인 등, 그리고 외국 정부도 역시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거. 근데 여기 디귿만 빼놓고 이렇게 물어본 게 없단 말이에요. 디귿을 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디귿이 여기 만약에 디귿을 모른다고 쳤을 때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들어간 거 찾아보면 되겠죠. 기역이 빠졌기 때문에 2번 안 되고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얘는 디귿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이 여기 어딥니까? 리을이 빠져 있죠. 리을이 없으니까 역시 3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니은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게 이거네요. 디귿을 몰라도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을 포함하고 있는 건 5번이기 때문에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여기서 옳은 거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우리가 전용 허가를 받은 건 아니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잘못됐고요. 그 다음 여기 국세에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 우리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부분 맞는 거고, 그 다음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의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나고 나면 지난 후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여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여기 이용에 관한 의무를 승계인에게 이전하는 건 여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도 X를 치고 나면 남는 거 여기 딱 하나만 옳은 거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 1995년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고 있는 게 구분 소유자에 있어서의 공유 등기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의 경우는 이건 무효가 아니죠.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배우자 명의죠. 근데 배우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거예요. 보통 배우자, 그 다음 종중, 종교단체, 이 부분 모두 유효한 거기 때문에 기역을 버리고 니은은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죠. 그런 걸 우리가 명의 신탁에 있어서 3자 간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등기 명의 신탁이 무효인 경우에는요. 즉, 이 신탁으로 인해서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매매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기역 빼고 니은 디귿, 따라서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1번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2번 보시면 여기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부분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치권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 경매로 매수한 자,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이 취득한 사람은 인수 책임은 있겠지만 뭐는 아닙니까? 변제를 할 의무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3번에 X 쳐주시고요. 그러면 4번과 5번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동그라미 X 보니까 이건 뭐기 때문에 틀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 3번 이렇게 고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에 해당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9억인데 무엇은요? 여기 보시면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여기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니은 임차인이 이기, 지금 우린 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택은 2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2기가 아니라 3기죠. 3기. 따라서 니은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 임차를 대위하여 결국 쉽게 말하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을 포함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죠. 뭐 전체를 다 읽어보시긴 하겠지만 여기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이죠.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데 갖췄으면 좋을 텐데 전에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후에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 변제받을 권리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최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선. 답을 몇 번으로 이건 우리 틀린 것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3번 표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차입니다. 주택이 임대차. 임대차하는데 세금을 내가 낼 것도 아닌데 이건 뭐 궁금하겠어요. 따라서 이건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 공시가격, 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런 것도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신경 쓰겠지만 뭐이기 때문에 임대차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 부분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생략하면 안 되고 건축물의 방향 같은 경우에 주거용은 주실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략을 물어보고 있는 거. 제외 생략이니까 제외 생략 되는 거 2개, 안 되는 거 2개, 동그라미 기억, 니은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4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개 의뢰인 갑과 개공을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결국 전속중개계약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거.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거 맞죠? 특약사항입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여기 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이 아닙니다. 50% 이내에서 따라서 정답 몇 번? 정답은 틀린 거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35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장 및 광업재단, 그래서 토건입광공, 이것도 역시 매수신청 대리, 즉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보는 것 똑같이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은 동그라미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우리가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되는 건 맞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건 아닙니까? 시도지사의 역할은 아니고 이 부분은 누가 관할하는 겁니까? 지방법원장이 되겠네요. 지방법원장. 따라서 니은은 X, 그 다음에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폐업 신고로 갑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갑은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여기 폐업 신고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위반 사항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1번 기억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합건물 소유, 사실 이 집합건물 집권법에 관한 부분은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6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냥 이건 정답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될 사항, 그리고 중요한 건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에 대한 부분은 뭐가 들어갑니까? 희망지역이 들어가죠. 희망사항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 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네,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사례형으로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오피스텔인데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라 80제곱미터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들은 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매도하려는 을과 병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갑이 혼자서 중개를 한 경우죠. 양쪽을 다 중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에 관련 혹은 실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 이건 A씨가 속한,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 기준으로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그러니까 0.5%인 거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1000분의 5 아닙니까? 여기 니은도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양쪽 모두 쌍타로 받는 거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동그라미 치고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85제곱미터 이하라 할지라도 이건 주택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리을을 빼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만 4번 정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거래계약 신고서 관련된 사항인데요. 쭉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잘 외우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골라내시면 돼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새로 만든 거잖아요. 새로 만든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5번은 틀린 거,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4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여기 분묘기지권과 장사권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이, 여기 보시면 뒤에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장사법 기준이 2001년 1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분묘기지권이 존속기간은 뭐 이 뒤에 30년으로 인정된다 이런 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은 X가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장사법 시행 전이라고 했죠.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장사법이 생겼다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간다고 했잖아요.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기 소유 토지의 분묘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3번은 동그라미, 정답은 3번일 텐데 4번, 5번 그냥 훅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 아니죠. 당연히 있는 거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있다라고 해주시고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일시적인 멸실입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일시적인 멸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X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정답 기억하신 대로 3번 가져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2022년에 치러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이번에 중개사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이 또 쉬우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철저한 준비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저 노기범과 함께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합니다.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합격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모두 공인의 중개사법 노기범이었습니다.